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길입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가정의 소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고 아픈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청년을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기후행동이 확산되고 새 정부의 출범으로 에너지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2년 생태와 환경 분야를 결산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길입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한 주간을 가정성화 주간으로 지내는데요.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위기에도 가정의 소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며 사랑이 전수되는 곳입니다. 또한 풍요로운 인간성을 길러내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바로 가정에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젊은이들 또한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담화에서 젊은이들이 혼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주저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이유를 상대적 나약함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느끼는 상대적 나약함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 사회가 혼인과 가정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나약함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약함은 단순히 상처받기 쉬운 조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타인에게 다가가도록 하는 인간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에게 다가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나약함은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본보기를 얻은 건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나자렛 성가정입니다. 온갖 위험에 노출된 나약한 가정, 하지만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힘차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일깨웠습니다. 이렇듯 신앙으로 바라본 나약함은 인간과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근본적인 소명을 일깨운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효 주교는 가정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 그 자체라며 우리 시대의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나자렛 성가정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가정을 탄생시키고 가족을 살리며 가정을 성화하고 나아가 세상을 복음화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주교는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자며 우리 가정의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기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어린 나이에 생계는 물론이고 아픈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영케어러들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과 학업, 여기에 아픈 가족까지 돌보며 삼중고를 겪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 돌봄 청년들입니다.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영케어러 인구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로 18에서 29만여 명으로 추산될 뿐입니다. 추산치도 11에서 18세 청소년들로 한정한 수치로 청년층까지 확대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대체로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영케어러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확한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물론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또래처럼 즐겁게 또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제안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영케어러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돌봄 청년들을 위해 교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영케어러를 지원하는 이른 돌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모금을 통해 간병 부담부터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영케어러들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간병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벌이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전 생계비적인 차원도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새해,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는 영케어러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에 대한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토끼해잖아요. 토끼처럼 이렇게 발딱 뛸 수 있는 발돋움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른 돌봄을 통해서 가족도 힘내고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보의 나눔의 이른 돌봄 캠페인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제17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활동 분야 본상 수상기관인 조이빌리지를 소개합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흔히 발달 장애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혹독한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곤 합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 주거 공동체인 조이빌리지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조이빌리지는 주거 서비스와 돌봄, 의료,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이 결합된 곳입니다. 환경과 일상의 구조화를 통해 날이 선 듯한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고 감각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합니다. 조이빌리지 친구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이 주는 이 평화로움은 정말 완전한 평화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랑에 대한 부분도 좀 조건 없는 사랑이 여기서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개인 수준과 성향에 맞는 직업 훈련도 실시합니다. 김미경 원장은 입소 뒤 상태가 호전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잠깐 여름 잎이 많이 올 때 잠깐 멈춘 적이 있었는데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항상 업고 다니거나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막 너무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걷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저도 잘 안 본 사이에 좋아진 거예요. 자신도 30대 발달 장애인 아들을 둔 김미경 원장.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오랜 편견이 여전히 아쉽습니다. 비장애인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지역사회고 저희 마당만 딱 나가면 거기 성당 있고 집들이 다 있는데 여기가 지역사회지 뭐 꼭 시설은 또 떨어진 무슨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편견이죠. 김 원장은 나아가 발달 장애인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문화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대책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 성장한 점을 높이사 활동 분야 본상을 수상한 조이빌리지. 김 원장에게 조이빌리지는 보람이자 삶의 버팀목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자녀를 우리보다 하루라도 더 먼저 데려가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자녀를 두고 죽어도 편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게 조이빌리지의 의미의 가장 큰 의미죠. CPBC 김영규입니다. 2022년을 결산하는 시간, 오늘은 생태와 환경 분야입니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후행동이 확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순교자들처럼 순교 정신으로 생활신공, 즉 탄소를 줄이는 수고를 매일 주님께 봉헌합시다. 올해도 교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대전부터 삼척, 제주까지 위기에 빠진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각종 강연은 물론 기후위기 관련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등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가톨릭 기후행동은 그동안의 헌신을 인정받아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다 보면 지치게 되는데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꾸준히 앞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탈핵 정책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대선 승리 직후부턴 본격적으로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의 승인 기한이 연장됐고 새 핵발전소도 건설이 재개됐습니다. 하반기엔 핵발전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핵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등 친핵 정책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 역시 유예기간을 두면서 정책 기조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 예외 규정이 모호해 정부 스스로 규제를 회피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도 들립니다. 지난 봄 경북 울진에서 열흘 동안 이어진 산불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 경남 밀양에선 이례적으로 초여름에 산불이 발생해 660헥타르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강남 일대가 침수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선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연이어 발생한 초대형 허리케인이 북미 지역으로 휩쓸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폭설도 기후위기로 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기후행동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영, 투자에 있어 환경과 생태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았고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은 연이어 아리백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비치코밍, 플로깅을 즐기며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했고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첫 발을 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에 관한 추천 도서들도 나왔습니다.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1년간 출간된 도서 가운데 기후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 등을 설명한 도서 12권을 선정했습니다. 또 청소년 도서 12권과 어린이 도서 12권 등을 합쳐 모두 36권의 추천 도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환경정의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추천 도서 전체 목록은 물론 각 책을 선정한 이유와 서평 등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책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 생태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은 내년에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후원에 나서주길 소망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고자 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의 후원과 관심이 많아지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